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오픈어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정치면에 자세하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모두 참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진들 사이에 격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고성과 막말, 욕설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대표적인 장면부터 볼까요? 근데 제가 어제 국방위 속기록을 보니까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분 의견이 틀리죠?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 각각 틀린 겁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어제 정경도 장관이 발언한 내용은 최근 미사일 등 발사는 9.19 군사 분야 합의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그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한 실장님, 것으로 남북 군사합의 그러나 위반과 분명히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 속기록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합의 정신, 합의 취지를 어겼다, 합의 위반이다 이런 것 갖고 서로 말이 틀리다고 하는 거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죠. 아까 분명히 정양석 위반이 수석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북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많은 무사일 실험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뭐 국방부하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 기회를 안 주시면 아니요, 저는 이건 계속 공정치 똑같은 못하다고 얘기를 하기 봅니다. 때문에 답변을 드릴 거라고 똑같다뇨. 생각하지는 저는 않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여기서 실장님하고 계속 논란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논란 벌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 답변의 태도는 뭔가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정용 실장님. 저도 불쾌합니다, 의원님. 저를 초선이라고 좀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상당히 않습니다. 불쾌하다고 의원님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기 조선 김연아 의원과 정의용 안보실장 사이에 진행된 설전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SBS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는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 최근에 한일 갈등 관련해서 과연 청와대가 어떤 기조로 대응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야당, 특히 제1야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설전을 벌였다, 감정 싸움을 했다. 주로 이런 기사들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3명의 실장이 다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한일 관계 관련해서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안보 문제 관련해서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전체적인 청와대 어떤 인사라든가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노영민 비서실장, 이렇게 3명의 실장이 모두 출동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화면에 그 대립의 시작점은 북한이 최근 계속 발사하고 있는 그 미사일 발사, 이것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 위반이냐 아니냐 이 대목에 대해서도 대립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날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이 뭐라고 답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진실 공방 비슷한 건데, 이제 김연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경두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용 실장은 이에 대해서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나는 답변했다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가장 이제 궁금하실 게 이게 진실이 과연 뭐냐 하는 대목일 텐데, 이 대목은 어제 뭐 이 시간대에 그 국방위원회 현장 화면 그대로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는데, 실제 발언의 내용은 경위를 다시 복귀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박맹우 한국당 의원이 군사합의서 위반이냐 아니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제 말을 계속 이제 우회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조금 더 추궁이 들어가니까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태에서 다시 위반이면 위반이고 아니면 아니지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건 또 뭐냐 하면서 질책하는 과정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취지만으로 본다면은 정경두 장관이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 쪽에 사실은 좀 뭐랄까 좀 진실이라 그럴까, 아무튼 팩트는 그쪽에 좀 가까웠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하나 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연아 의원과 정영 안보실장 사이에 조금 전에 보셨던 신경전, 설전은 정양석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죠. 정양석 의원과 정용 실장 사이에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무슨 강변을 합니까? 아니 잠깐만 정확하게 안보실장님 파악해서 보고 드린 건데요. 네? 왜 아니 저 의원님 왜 소리를 지르세요? 왜? 네? 근무 안 하게 생겼어? 우리 안보실장이 실장님 무슨 말씀을 말씀 그렇게 중단하시고요. 무리하게 하십니까, 의원님? 그렇게 하지만 자그 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 그럼 NSC는 저 수석님 그만하세요. 잠깐만 그렇게 중단하시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거야. 정양석 의원님, 좋아하는 거야. 잠깐만, 제가 잠깐만. 존경하는 분인데 안보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잠깐만 무리하게 하지 중단. 마십시오. 존경하지 마. 아니 뭐요? 저 정양석 의원님 그렇게 하지 이보세요. 마시고요. 정양석 의원님 말씀을 좀 자. 참가서 해주세요. 저 정용 안보실장이 예전에 비례대표 초선 의원 할 때 제가 취재하면서 만났었는데 그때와 이제 지금의 청와대 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정용 안보실장 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영 안보실장 외교관 출신이죠. 원래 통상 전문인데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에요. 과거 국회 활동도 그렇게 했던 걸로 저도 기자로서 취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제 상황에서 이제 야당의 공격이 계속되고 또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좀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국회 운영위가 열리면 청와대의 참모들이 나올 때 늘 야당은 좀 벼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여러 가지 지적이 사실은 여야는 다 국민의 대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에서 좀 야당의 공격이 자극적이고 좀 지나친다 하더라도 국민한테 보고하고 설명하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청와대 참모진들이 좀 더 이렇게 냉철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아 의원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정영 실장이 그 질문에 그냥 딱 답변만 하면 되는데 김연아 의원이 다른 저기 할 때 말을 또 끊고 대응하고 이러면서 좀 감정이 이 폭발 상황으로 전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양석 한국당 의원도 저런 굉장히 언성을 높였는데 이 국회의원들도 역시 품격을 지켜야 되고 우리 청와대 참모들도 좀 더 냉철하게 국회에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보기를 원한다고 봅니다. 예, 분명한 것은 예전 같으면 국회에 나온 뭐 청와대든 정부의 당국자들은 어쨌든 국회의원들을 존중하고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면은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언젠가부터 특히 아마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민주당 정권 보면은 전반적으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은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제는 이런 모습이 계속 국회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사실관계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 짚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기에 참석한 그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청와대 참모진도 그렇고요. 국회 운영위가 어떤 뭐 1인 방송의 시간이나 개인 SNS에서 주장을 올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공공재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설전에 오고 갔던 본질은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의 그런 무력 도발이 9.19 군사 합의의 위반이냐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NSC를 대통령이 왜 참석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왜 주재하지 않느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질에 대한 어떤 뭐 사실관계 파악이나 아니면 설명은 전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라고 무시하느냐, 아니면은 뭐 약간 좀 막말에 가까운 그런 말만 지금 남았는데 일단 본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야당이 계속해서 그 우리 정경도 국방장관한테도 그렇고 북한의 무력 도발이 9.19 군사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예스노로 대답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나 국익이 뭐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 정신이나 취지에 지금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현실을 인정하는 위해서 그러면 9.19 군사 합의로 지금 뭔가 무력 도발이 계속해서 자제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합의 위에서 또 다른 합의를 어떻게 생산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좀 논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NSC 주제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걸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싶은데
있는데요. 첫 번째는 껌껌이 대응할 사항이냐. 이게 상황 관리를 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는 건데 그게 한 가지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리한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경중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무력 도발의 청자가 누구냐. 대한민국을 향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다. 실무회담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다. 연합훈련에 대한 그런 어떤 저항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청자가 우리가 아닌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대응을 해주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맞느냐라는 고민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 북한이 원하는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도 대응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1대1 수평적인 대응을 해줘서 일을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큰 방향을 짚어주는 그런 국회 운영위가 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떤 자평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현장 취재 기자들이 또 어떤 내용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고성, 막말, 욕설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 욕설도 나왔는데 어떤 장면에서 욕설이 나왔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정해를 왜 했어요? 정해를 한 이유가 규명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았는데 시간 됐으니까 속개하겠다. 이게 그 말이 됩니까? 적어도 그 사이에 그러면 청와대 측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든지 말이지. 이게 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시간 됐으니까 오라? 아니 왜 정해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니 일을 할 그러면 건지 뭐가 얘기할 기회도 안 주셨잖아요. 뭐가 해결이 됐어요? 아니 제가 정확히 표현해요. 그럼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요. 수석님들 얘기하셔서 사과하지 않으면 이거 못 들어온다며요. 같이 사과를 나가서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입장이. 자, 우리 가서 저 참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아니 왜 비군 관계하지 그래? 왜 비군 관계하지 그래? 제가 계속 참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자, 둘이 청와대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눈물 대단해. 예, 이원욱 의원과 정영석 의원이 서로 협상 파트너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수석 부대표들이니까요. 이원욱 의원이 저희가 욕설이라고 표현해서 삐음 처리한 그분 아마 정의용 안보실장 얘기하는 모양이죠? 예, 뭐 정황상 그렇습니다. 예. 그건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고요. 저 상황은 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이제 설전이 이제 한국당 의원과 정영 실장 간에 오간 다음에 저녁 7시 넘어서 이제 1차 정회가 됐어요. 정회가 되고 이제 20분 뒤에 속개가 됐는데 이때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다는 통보를 아직 안 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회의를 연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아니 우리가 아직 앞부분에 있었던 우리의 요구 조건들, 정의용 실장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 그리고 정의용 실장의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못 들었는데 다시 회의를 일방적으로 속개하면 어떡하냐 하는 항의 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요 장면 바로 다음에 또 다른 장면도 있네요. 여당 의원들의 눈물 대단해 정영석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다른 의원이 이야기하지 마 그리고 또 욕설을 하고 회의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그냥 끝. 예, 그다음에 또 이원욱 의원과 정영석 의원이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요. 일방적으로 회의를 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논평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긴 하는데 저런 경우에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저런 모습을 보인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평가를 할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거 물어보고 답변 듣고 그 답변에서 부적절한 거 우리가 또 지적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지 못했는데 어떤 평가를 할까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김연아 의원이 지적한 문제, 북한에 계속되는 이 도발이 9.19 합의 위반이 아니냐. 예. 이거에 대한 질문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좀 더 성의 있게 답변을 했으면 좋았다. 그렇게 했다면 저렇게 감정적으로 설전이 더 이어지진 않았을 걸로 보는데 전날 국방부 장관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로는 9.19 합의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서 어제 국방부 대변인이 좀 순화된 표현으로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정의용 실장이 이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합의 정신에 굉장히 어긋나고 북한의 이런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이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다면 좀 더 달라졌을 수 있는데 정의용 실장이 어제 감정이 어땠는지 몰라도 야당 의원의 질문에 계속 말을 끊고 또 면박도 주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가 제대로 전개가 안 된 거죠. 한국당 입장에서도 그에 대응하느라고 묻고 싶은 걸 또 다 못 물은 측면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욕설까지 나왔으니까 사실은 한국당도 그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저희가 어제 틀어드렸던 영상을 하나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하나 다시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정확하게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이런 설전 또 정회하다가 다시 회의가 속게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웃음소리가 또 났어요. 청와대 참모진들 사이에서 아마 웃음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신경이 곤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웃음소리마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겠지요.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 제가 말을 틀리게 했나요? 저 말을 틀리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오전서부터 똑같이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글쎄 뭐 오늘 속기록 때문에 제가 아주 상당히 고달픈데요. 그 확인을 하시죠. 거짓말을 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제가 뭐 웃었나요? 아니. 김정리 정의용 실장님이 속기록 때문에 그런다고 여기서 웃었어요. 그거 어쩐다고 지금 알리세요. 속기록 때문에 그래서 웃었다? 속기록 때문에 웃었다라고 하는 말이 상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에요. 저거 하는 기사도 좀 보셨어요? 왔다 갔다? 속기록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청와대 참모진이 웃었다. 이거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속기록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속기록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뭐 웃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보시는 국민들의 평가는 뭐 국민들 나름대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게 지금 국회 운영회가 굉장히 외교 안보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내 문제를 다룬다기보다 국외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 문제를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외교 문제는 국내 문제와는 달리 상대가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상대가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면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모든 곳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공방이나 말들을. 그리고 거기서 어떤 생산적인 논의가 나왔는지 내지는 그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초당적인 대응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등등이 다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이게 상대가 있는 그런 국회 운영이었다라는 걸 한 번 더 좀 생각하고 서로 질의를 하고 대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참모진들이 모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야당들 입장에서는 벼르고 별은 국회 운영위원회였는데 정작 질의와 응답이 어떤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본질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있으면 또 질문하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고성이 오가고 막말도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정경도 국방부 장관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속기록과 실장님이 갖고 계신 속기록이 다른 모양입니다. 분명히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적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최근에 목선에 대한 거짓말이라든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건건 북한 변호하고 변명하고 과연 이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대장 출신답게 그거 진퇴가 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적 개념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취소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습니까? 제가 언제 북한을 위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정말 그 미사일 발사 남북 합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한반도의 비핵화 그다음에 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그런 데 대해서 하여튼 그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지 위반이라고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봅니다. 위반이면 위반이지 생각하고는 또 뭡니까? 그렇게 장관이 말이에요. 그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런 소신도 하나 없습니까? 이 자체는- 어떻게 그 장관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군사 합의라고 해놓고 엄청난 위반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경고 한번 했습니까? 완전 우리는 무장 해제 당한 채 당하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우리 무장 해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무장 해제를 했습니까? 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 김연아 의원과 정영 안보실장이 주고받았던 설전이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 전체 어제 순탄치 못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한 요인이 됐는데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답변 시청자 여러분 직접 보셨으니까 판단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쟁점은 핵심적인 주제는 한일 경제 전쟁 지금의 상황이었을 텐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 부분을 일본이 자꾸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목할 만한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제안이든 그것이 현실성이 있기 위해서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보듯이 먼저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거의 6개월에서 8개월간 저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도 될 수준의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 정도는 합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메라 컷이 넘어가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웃는 장면이 나왔는데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뭔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선의 방법을 도출했고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뒤 맥락을 분석해 보면 이제 최선의 방법을 도출했다는 것이 지난 6월 달에 낸 거죠. 6월 19일 날 얘기했던 1+1. 다시 말해서 1은 한국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1은 일본 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해당될 수 있겠고 일본 기업으로서는 직접적인 그 당사 자격이죠. 뭐 스미토모, 미쓰비시, 뭐 신일본제철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1+1 공동 기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때 6월 달에 그 이제 발표를 하면서 외교부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살짝 그때 비슷한 언지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외교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 이러면서 그 뒤에다가 그러나 외교부가 정부의 모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전 개인적으로 저때 또 다른 정부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영민 실장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었던 위안부 합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피해자 중심,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합의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일본 측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화해와 치유재단은 사실상 그래서 해산이 됐던 것이고요.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고 피해자들과 많은 상의를 했고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SBS 법조팀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개인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변호인 개인이 그러한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변호사와 직접 접촉을 해봤는데 역시나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한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라도 피력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들이 이게 지금 원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일본 정부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는 그런 합의 아니라는 것은 그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사람을 끌고 간 게 일본 정부인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빠져 있는 안에 대해 가지고 어느 피해자가 그 동의를 합니까?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청와대에서 마치 피해자들이 동의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뭐 그런 부분들 저희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접촉이 하셨죠. 접촉이 하셨죠. 했는데 그 피해자들하고 안 만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그 지금 피해자들하고 이 접촉을 했는 부분하고 저는 다른 데하고 접촉인지는 모르겠고요. 예. 저하고 사이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청와대 담당자가 만나가지고 지금 1+1하리가 설명한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한 바도 없고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지. 그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해봤자 그 동의할 리도 없는 것이거든요.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하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거군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근데 지금 우리 일본 앞에서 지금 우리 힘을 합쳐도 싸워야 될 판인데 내부적으로 자꾸 불러내기 해서 어떻게 할까노? 아. 청와대가 접촉을 한 피해자를 위해서 접촉을 한 사실은 있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한 바도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한 바는 없고, 예.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청와대가 어떤 사람 만난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코멘트 예. 못 하는 거죠. 네, 최공태 변호사가 상당히 좀 격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공태 변호사는 미쓰비시 그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역시 대법원에서도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끌어낸 당사자인데 추가 소송에서는 그 처음 소송 때는 5분을 대리를 했고 또 추가 소송이 들어와서 한 40명, 합쳐서 한 45명 정도를 대리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자기를 설명했거든요. 최 변호사 얘기는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죠. 근데 지금 정부는 청와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그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최선의 안을 내서 일본한테 제시했다 이 주장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이제 방 의원 설명하신 1+1 이 안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안이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저희가 갖는 의문은 청와대가 그러면 피해자 중심주의를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한 안을 정말 만든 거냐? 그다음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고 안을 만들었느냐 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노영민 실장이 대국민 거짓말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일본과 있었죠. 그때 박근혜 정부도 소위 위안부 피해 입은 분들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분들 입장이 일부 반영이 됐고 또 일부는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 상황에서 일본과 합의를 이뤘고요. 그때 문재인 정부의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합의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파기를 했던 현 네. 정부인데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드러나는 이런 피해자 측에 대리하는 그 변호사 입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 정부도 지금 피해자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형식적 접촉에 그친 수준의
어떤 안을 내놓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보다 깊이 있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상일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도 좀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외교부 차관이 그 나눔의 집 찾아갔던 장면이 기억이 나서 사전에 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지금은 어쨌든 가서 1+1 안도 설명을 하고 뭐 이렇다는 설명이 나왔는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까지 설명했던 적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제가 알기로는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여성부에서 위안부 그 할머니들 많이 찾아가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일부는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그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의견을 냈고요. 또 이제 다른 할머니들은 우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 할머님들이 모여 있는 나눔의 집 상징적인 이곳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좀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건 한번 확인을 더 해봐야겠는데 뭐 물론 그 화해와 치유재단 구성되고 나서 또 일부 그 돈을 받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가족분들 중에는. 그래서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좀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이상일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는 좀 명백하게 확인이 돼서 후속 기사가 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적어도 확인되지 않았고 저런 수준으로까지 얘기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아까 나왔거든요.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 근데 최봉태 변호사 얘기는 다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히 그 결이 조금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안 자체에 합의를 했다기보다 이러한 안이나 아니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발표하는 거는 괜찮다고 이제 본인이 해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인권 문제 관련해서는 물밑으로 논의가 돼가는 어떤 사항이나 아니면 진척 사항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로 합의를 해가는지를 수면 위에서 발표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발표가 뜻하지 않게 피해자들에게 제2차, 3차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물론 이런 문제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요. 물론 피해자들의 입장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어떠한 그 기준이나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이 국가에 어떤 부담을 주기 싫어서 본인들이 요청할 수 있는 원하는 바보다 더 낮은 수준의 거를 합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국가는 피해자들이 그럼 좀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괜찮다고 그렇게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래서 역으로 이게 이용이 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도 높은 수준의 안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유연한 수준의 안까지 반드시 다 가지고 그리고 피해자들과 물밑 접촉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간에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해법이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국민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최봉태 변호사가 이런 반응을 내놓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봉태 변호사가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아닌데 그래도 최봉태 변호사도 45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측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합의한 적이 없다는 최봉태 변호사의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1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1+1. 그렇죠. 한국 기업 플러스 그렇죠. 일본 기업. 여기서 하나 더 나온 게 1+1+ 알파. 여기서 알파는 한국 정부가 정부에서 하는 게 2+1이라는 안이고 되는 그런데 거죠. 아까 최봉태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정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자분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럼 관건이 되는데 일본 정부가 들어올 또 가능성은 또 별로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사실 그런 많지는 않죠. 예. 많지는 않고 사실 지금 피의자분들이 제일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굳이 이제 숫자 개념으로 표현하면 2+2죠. 2+2. 그러니까 한국 기업, 한국 정부, 일본 기업, 일본 정부 예. 이렇게 해서 각 정부들이 확인을 해주고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그 배상금 성격의 돈을 내는 것 이것인데 2+2는 일본 정부가 동의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일본 정부는 거꾸로 이제 2+1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연성 있는 태도를 갖는 듯하다가 그것도 이제 반대를 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 기자들도 좀 추가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기사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